아까도 설명을 드린 게 기존 가격이 199,900원이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판매되는 걸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15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얼마까지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제가 가져온 가격은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선 이어폰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유선 이어폰과 그리고 그 유선 이어폰과 잘 어울릴 만한 요 작은 USB 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USB 덱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선 이어폰보다는 유선 헤드폰하고 조금 잘 어울리는데 영상 뒤에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한해서 공동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에 이 영상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T-Force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유엔리라는 제품입니다. 유엔리라는 제품의 유선 이어폰과 그리고 템포텍에서 나온 소나타 MHD 요 작은 USB 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는 이 두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서 특징과 장단점을 빠르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동 구매까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지금 T-Force의 유엔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박스에 있는 이 제품인데요. 보시면 딱 티가 나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가성비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 제품이 가성비를 넘어서 가성비를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오디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 고품질로 넘어가는 엔트리급에 있는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인치, 10mm, 12인치란다. 10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DLS라고 해서 그 다이나믹 라이크 카본이라는 아주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는 다이아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견고하고 팬시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케이스, 캐링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어 팁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5%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에서 0.5%는 상당히 좋은 품질의 THD입니다. 그리고 감도는 103.5dB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32오음으로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2만헤르츠로 가청 주파수 범위에서 하나의 싱글 드라이버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케이블인데 케이블은 2핀 케이블로 되어 있지만 이 케이블에 사용되어 있는 구리가 OCC 케이블입니다. OCC도 6N 그러니까 99.9999% 퓨어 산소, 무산소, 그렇죠? 퓨어 무산소 구리선으로 만들어진 OCC 케이블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원래 정가는 19만 9천 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9만 9천 원의 정가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 오늘 공동구매에서 아주 파격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공급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제품이 19만 9천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싼 거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약간의 고품질의 오디오에 들어가는 그 엔트리 레벨급에 있는 유선 이어폰이기 때문에 금액이 살짝 높다는 점도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나온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벌써 알고 계시고 다른 리뷰어들도 리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구매를 원래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고급스러운 패키징입니다. 중국 제품들의 이 고급스러운 패키징을 이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패키징이 좋아졌어요. 지금 19만 9천 원인데 뭐 캐링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어폼 팁이라든지 이어 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좋아졌구나, 많이 좋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여러분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차음력입니다. 이 차음력은 아무래도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딱 하는 순간에 이압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압은 없어요. 지금 눌러보는 거 보이시죠? 누르는 거 보이시는 것대로 이압이 없어서 이압 해소홀이 있습니다. 이압 해소홀이 있는 가운데서도 차음이 굉장히 잘 돼요. 귀 속에 꾹 들어가서 눌러도 귀가 안 눌리는, 고막이 안 눌리는 이런 모양인데도
차음이 굉장히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이쪽 뒤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압 해소홀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압 해소도 잘 된다는 것도 장점을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막 누르는데도 제가 편하게 있잖아요. 착용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국 애들은 정말 이것은 정말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쪽의 공간이 그렇게 제 귀가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견고해요. 그리고 힘이 고막 쪽으로 눌리지 않습니다. 이압도 잘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귀 안에 살포시 같이 눌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날이 갈수록 중국 제품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은 제가 처음에 딱 하자마자 느꼈던 거, 물론 이 스펙은 둘째치고 처음에 느꼈던 거, 케이블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줄의 슬림에 의한 노이즈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좀 배워야 돼요. 이게 사실은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뒤에서 거리식으로 나오는 이니어 타입이다 보니까 이 진동이 귀 쪽에서 흡수가 돼서 그러는 건지 진동이 사실 고막 쪽으로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져도 아무런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노이즈가 거의 없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급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특히 OCC 6N OCC라는 것은 이제 99.9999, 그러니까 6자리 동안에 9가 다 있다는 건데 99.9999 그죠? 9999%의 그 무산소 구리선을 사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산소 그 구리들끼리의 이 결정체를 이룰 때 이 결정체가 무산소 동일수록 몇 센치 정도의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정도의 6N OCC 케이블이 되게 되면 몇 미터 동안에 이 크리스탈 본딩이 쭉 이루어져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구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형태를 이룰 수 있는 6N OCC 케이블이 이제 기본 제공된다고 하는 건데 이 케이블만 보통 이런 케이블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케이블만 보더라도 사실 조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 소리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충분히 크게 나옵니다. 저는 기본 꼬다리에 연결해서 들었을 때 제가 충분하게 큰 음악을 들으려면 일반적인 이어폰들은 보통 70에서 80% 정도여야지 충분히 소리가 괜찮다, 난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듣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60%만 되면 저의 기준으로 기본 꼬다리에서 60%면 충분히 크게 들립니다. 충분히 크게 들려서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리가 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셀프 노이즈가 조금 적은 덱을 사용을 하신다면 볼륨을 좀 낮춰놓고선 조용히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높은 감도를 갖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감도는 아니죠. 적당히 높은 감도를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소리를 좀 크게 들으신 분들한테도 어울리는 이어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을 때 저는 가장 큰 소리적인 특징, 첫 번째 첫인상적으로 소리적인 특징이 딱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목소리가 정말 잘 들립니다. 굉장히 명료하게 잘 들리는 타입이에요. 제가 소리적인 분석을 조금 해봤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한 3kg에서 4.5kg 정도가 한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한 2-3dB 정도 살짝 이게 피크처럼 올라간 게 아니라 고대역대리 3에서 4.5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봉긋이 올라가 있어요. 봉긋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이 사람의 명료도를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주파수여서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명도를 조금 높이려고 할 때 고대역대를 일부러 EQ에서 살짝 올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료하게 발음이 잘 들리거든요. 이 이어폰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낀 거는 음악을 들었을 땐 잘 몰랐는데 음악 들었을 때 여성 보컬이 조금 잘 튀어나오더라. 그리고 남성 보컬도 되게 명료하게 잘 들리더라.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어디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냐? 이걸로 영화와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영화랑
유튜브를 보는데 목소리가 정말 그게 깨끗하게 잘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는 특출난 소리적인 장점은 목소리 명료도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수분들이신데 인이어를 조금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요 정도, 그러니까 한 중가대죠. 중저가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저가는 아니죠. 중가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상에 있는 이어폰들 중에서, 유선 이어폰들 중에서 나는 인이어 모니터링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다. 나는 가수인데 내 목소리 잘 들리는 일반 대중적인 이어폰을 찾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특출난 소리적인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리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상도였어요. 해상도인데 해상도는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유선 이어폰들이 다 좋습니다. 솔직히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애들 급, 그러니까 요 10만 원 후반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좋은 애들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정도 수준의 해상도가 나와요. 완전히 해상도가 뛰어납니까? 라고 하면 네,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완전히 뛰어난 해상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점에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중상 이상의 해상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대에서 요 정도의 해상도를 들으신다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이 정도 해상도는 충분히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요. 그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상도를 갖다가 장점에 놓고요. 다음 장점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다음 장점은 스테레오 이미지와 스테레오 이미지상에 있는 그 음상들이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요 금액대에 있는 동급 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테레오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음악 중에서 이렇게 양쪽 끝에서 연주하는 소리에서 양쪽 끝에 바로 옆에 있는 악기들, 그러니까 내가 진짜 170도, 180도를 기준으로 좌우 끝, 우측 끝, 좌측 끝, 우측 끝을 기준으로 여기 완전 끝 소리, 여기가 완전 우측 소리다. 그런데 요 살짝 옆에 뭐 한 160도 선상에 있는 요 악기들은 맨 쪽 끝에 있는 소리는 잘 들리지만 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스테레오 이미지상의 중간 여기 어딘가에 배치되어 있는 애매한 악기들이 조금 이렇게 머디하고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들리는 것들이 대부분의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에요. 스테레오 이미지는 좋죠. 좋지만 그래도 그 바로 끝이 아닌 바로 이쪽에 있는 악기들이 살짝 불명확하게 들리는 게 요 금액대에 있는 이어폰들, 유선 이어폰들. 블루투스는 택도 없고요. 블루투스는 쫓아오지도 못하고요. 블루투스는 쫓아오지 못하고 유선 이어폰 중에서는 그 부분이 살짝 약점이긴 한데 얘는 동급대 10만 원 후반, 20만 원 초반에 있는 애들과 견주었을 때 사실 이 스테레오 이미지, 스테레오의 좌우의 와이드함 감과 그러니까 공간감도 잘 표현되는 거와 그 안에 있는 그 음상들, 각각의 악기들의 표현들이 특히 중심에 있는 악기들은 잘 표현되는 건 기본이고요. 이 금액대에서는 그 오프셋으로 벗어나서 측면 어딘가에 있는 이 악기들의 소리가 되게 명확하게 잘 나와요. 정말 또렷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음악 연주를 듣게 되면 이 스테레오감 속에서 있는 악기들의 표현을 이렇게 막 들으면서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 금액대에서 이 정도 스테레오감을 주면 이제부터는 음악 감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 감상이 돼요. 그러니까 음향 감상이 됩니다. 요 정도 급에서는. 그러니까 음향 감상이 돼서 그 이미지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음악에서는 여기 무슨 악기 썼구나. 여기서 무슨 악기 나오네. 바로 여기서 무슨 악기 나오네. 요게 보여요. 그 클래스가 됩니다. 얘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얘의 가장 큰 장점,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이 스테레오 이미지와 스테레오 이미지상에 있는 그 악기들의 음상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고요. 그리고 톤 밸런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톤 밸런스는 아주 약간의 V형이에요. 약간의 V형. 그러니까 V형이라기보다는 플랫한 상태에서 중음역대를 아주 살짝 낮춰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렇게 가다가 살짝 내려왔다, 이렇게 평평히 가다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약간 이 느낌이에요. V라기보다는 양쪽 끝에가 넙직하게 이렇게 싹 올라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습니다. 과하면 제가 이거 장점을 넣지 않죠. 과하면 뭐 심각한 V형입니다. 심각한 중음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저음 살짝, 고음 살짝. 이해되시죠? 저음 살짝, 고음 살짝 딱 해서 저음도 좀 잘 들리고 고음도 좀 잘 들리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예요. 90% 이상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얘는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 초반대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20만 원 선상에 있는 애들과 견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점도 그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장점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너무 중국스러운 포장입니다. 물론 이 포장은 처음에 살 때만 조금 그럴 뿐, 그리고 제가 편견이 있을까요? 제가 좀 편견이 있어서 그럴 뿐 약간 너무 중국스러워요. 예, 뭐 용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데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물론 너무 중국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되게 너무 일본스러운 것도 있죠. 막 애니메이션 그려져 있고 너무 일본스러운 애들도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중국스러운 이 부분은 단점에 일단은 첫 번째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점은요, 소리적인 톤 밸런스의 아쉬움이에요. 솔직히 그거 외에는 얘 특별한 단점 없어요. 특별한 단점이 없는데 그 톤 밸런스적인 그 아쉬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톤 밸런스 아까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까?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 잡아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20만 원 전후대에는 그 금액대에 있는 유선 이어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아쉬운 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3에서 4.5kHz 그 사이를 살짝 올려놨어요. 한 2, 3dB 정도 평균보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저는 5kHz가 안 올라가서 너무 좋아요. 5kHz는 오히려 안 올라갔어요. 대부분의 이어폰들이 5kHz가 많이 강조가 되는데 거기는 안 올라갔어요. 하지만 3.5 또는 3 또는 4, 뭐 4.5 이렇게 될 거예요. 3에서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에서 4.5 정도의 대역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게 명료도 면에서는 좋습니다. 명료도 면에서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이 볼륨이 커졌을 때 귀가 약간 자극적일 수 있어요. 살짝. 이거는 낮은 볼륨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원래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 조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대역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파이크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파이크는 없어요. 스파이크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살짝 봉긋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긋이 올라가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 레벨을 되게 크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 그 톤 밸런스 단점 하나로 놓고요. 그리고는 아셔야 되는 거는 6.5K에서부터 9K까지가 이렇게 쭉 깎여 있어요. 그러니까 7, 8K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딥이 있습니다. 요건 아마도 치차름을 제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에서 9kHz까지가 이렇게 딥이 있어요. 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점은 치차름이 들리지 않고 단점은 너무 그 대역이 빠지니까 사실 그 대역에 있어서 표현돼야 될 소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짝 여러분들이 고음이 조금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역대가 있어요. 어디냐면 10K에서 11K.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밝게 소리 좀 톤 좀 잡아봐 그러면 10kHz 대역을 중심으로 살짝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찰랑찰랑거리면서 조금 밝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10에서 11kHz가 한 2, 3dB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찰랑찰랑거림이 거기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1, 2dB 줄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금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좀 잘 안 들리냐면 그 12K부터 15K까지는 완전 플랫이거든요. 12에서부터 15K까지는 완전 플랫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소리들이 상대적으로 죽어요. 10K, 11K가 살짝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10K, 11K가 조금 내려가고 12K랑 쫙 이어붙여져 있어서 위에가 플랫하다면 사실 되게 좋은 소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아마도 얘가 어쩔 수 없어요. 유선 이어폰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튜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리적인 구조체와 드라이버의 성질로만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5K 이상대에서는 롤오프가 조금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보통 16이나 16.5에서부터 롤오프가 조금 있는데 얘는 15K부터 롤오프가 살짝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저 밑에 있는
뭐 10K서부터 시작해서 15K까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약간 무시되는 대역에서 괜찮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 만지고 싶은, 혹시 EQ를 적용할 수 있다면 만지고 싶은 거는 아까 3에서 4.5를 한 1, 2dB 살짝 봉긋이 올라간 걸 살짝 내리고 10에서 11K가 올라간 부분을 살짝만 내리면 제가 볼 때는 톤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맞춰놓은 그런 이어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작은 마이너한 단점으로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게 국내에서는 조금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19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한 120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15만 원 정도에 판매가 돼야지 정상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에 구매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분들 이 금액보다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이 제품의 장단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요 작은 꼬다리 덱이라고 하죠. 소형 덱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포텍에서 나온 소나타 MHD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전에 리뷰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가적인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기준으로, 제가 들었을 때의 소리적인 기준으로 리뷰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작은 초소형 꼬다리 덱이에요. 네, 여러분들 많이 보신 요새 이런 제품들이 잘 나오는데 되게 성능이 괜찮습니다. 안에는 ESS 칩셋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음에 들어요. 소형인데 ESS 칩셋이 들어있고 32비트에 384kHz까지 PCM 신호를 처리할 수 있고 DSD 신호는 128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MQA, 그러니까 메리디안의 MQA 파일을 80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노이즈는 노이즈 플로우서부터 다이나믹은 128dB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소개하는 거의 모든 꼬다리 제품들이, 최신형 제품들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는 확실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노이즈 플로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아요. 똑같이 굉장히 낮은 노이즈 플로우를 갖고 있고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2dB 정도 되니까 얘도 0,0001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0,0001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112dB 정도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로요. 그리고 출력이 얘가 생각보다 셉니다. 출력은 70mW, 32ohm에 70mW예요. 그러니까 얘가 32ohm이거든요. 그걸로 들으기엔 70mW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느낌이 뭐냐? 스피커에서 70W 앰프를 물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비슷해요. 스피커에서 70W가 이어폰 쪽이나 헤드폰 쪽에서는 밀리와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70mW의 출력을 갖고 있는 앰프로 보면 돼요. 이 조그만 게. 그리고 RMS 볼티지로 얘기하면 약 2V RMS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헤드폰 구동이 가능한 수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대단한 게 주파수 편차가요. 주파수 범위가 0Hz부터 0Hz는 좀 말이 안 되니까 1Hz라고 해야지 많겠죠. 1Hz부터 4만 Hz까지 재생 가능한 재생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연결을 하게 되면 4핀인지 3핀인지를 감지를 해서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이크가 없는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레오 모드로 쓸 수 있게, 하이파이 스테레오 모드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금액이 있는데요. 11만 9천 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해외에서는 89불 정도,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비슷해요. 89불 정도의 금액이니까 11만 9천 원, 비슷한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초소형 마이크로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단점 빠르게 얘기할 텐데 저는 얘를 듣다가 특별한 장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견고한 외형입니다. 사실 외형이 굉장히 좋아요. 메탈이에요. 다 메탈이에요. 바디도 메탈이에요. 커넥터 부분도 다 메탈이에요. 그러니까 메탈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내구성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도 사실 굉장히 좋은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케이블도 OCC 쿠퍼인데 실버 플레이트가 되어 있는, 은 도금이 되어 있는 OCC
쿠퍼를 사용을 했고요. 그 구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케이블 두께를 보시면 생각보다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 부분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이 외형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요새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MQA 인증을 받은 거예요. 얘는 MQA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리디안에서 얘기하는 MQA 파일, 그러니까 MQA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역폭이 좁은 그 인터넷망에서 그 데이터가 얼마 안 되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보낸 다음에 그것을 풀었을 때 가장 원음에 가깝도록 풀어내는 기술이 MQA예요. 원음과 동일하냐? 동일하진 않지만 원음에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손실형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풀어서 들었을 때 원음에 가장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MQA입니다. 그래서 타이다 같은 경우는 MQA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그 MQA를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MQA를 얘는 이 꼬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얘에서 아까 얘기한 PCM 신호들 고해상도의 저희 프로들이 작업하는 그 환경의 PCM 신호를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일반적인 웨이브, MP3 이런 거 다 돼요. 그리고 DSD 파일, 그러니까 원비트 컨버전으로 해서 듣는 DSD 고해상도 음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DSD 128까지. 거기에 플러스 스트리밍 오디오에서 나오는 타이틀 같은 데에서 MQA로 재생되는 음원도 얘가 MQA로 색깔이 바뀌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각각의 색깔이 표기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음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게 여기에 표기가 돼요. 여러분들 색깔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MQA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제가 보니까 305ohm까지 구동 가능한 출력 부분이에요. 근데 이 출력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하게 소리가 크냐? 소리는 305ohm, 지금 여기 옆에 있는 HD600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HD600을 제 기준에 적당하게 소리 큰 레벨로 들을 수 있어요. 제 기준에 큰 레벨인데 어떤 분들은 조금 작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기분에 큰 출력인데 저는 충분히 커요. 많은 분들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소리로 들었을 때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커요. 이해가 되죠? 오픈형인데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충분히 소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장점이 아니라 600 헤드폰의 단점을 얘가 해결해 주더라고요. HD600의 단점이 뭡니까? 밋밋한 저음과 밋밋한 고음이에요. 사실은 HD600이 사실 레퍼런스 헤드폰이긴 하지만 얘는 어떤 헤드폰 앰프를 물렸느냐, 어떤 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레퍼런스로 쓰는 거예요. 얘를 들으면 어떤 덱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구나, 어떤 헤드폰 앰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고 이런 일반적인 꼬다리 덱에서 듣잖아요. 당연히 소리도 작을 뿐더러 들으면 그냥 저음도 밋밋하고 힘없이 밋밋하게 나오고 고음도 이렇게 좀 답답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고역 때는 답답하게 나오고 저음은 힘없이 밋밋하게 나오는 게 이런 기본적인 꼬다리예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요 작은 덱에서 HD600을 듣는데 저음이 탄탄하게 나와요. 요게 첫 번째로 놀랐어요. 저음이 탄탄하게 나와. 내가 지금 660S 듣나 싶었어요. 예, 물론 이건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660S를 들었을 때 그 저음의 타이트함 있죠. 타이트함이 조금 비슷하게 660S처럼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게 600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헤드폰 앰프인데 출력이 센 헤드폰 앰프 말고 조금 그래도 성능이 괜찮은 헤드폰 앰프를 물렸을 때 나오는 저음의 타이트함이 이 작은 애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ESS 칩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 특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저음의 컨트롤이 좋아져요. 저음의 컨트롤이 좋아져서 저음이 많다기보다는 저음이 제어가 잘 돼서 타이트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저음을 HD600에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 고음의 해상도가 바뀌어요. HD600이 답답한 고음이 아닌, 예를 쓰면 좀 답답한 고음이 나오거든요. 고음이 화사하게 위에까지 다 나와요. 예. HD600에서 고음이 화사하게 위에까지 다 나오는 걸 딱 듣고 얘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 꼬다리하고 얘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를 쉽게 HD600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얘를 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305ohm짜리 HD 600보다는 155ohm짜리 헤드폰에 물려서 들으시면, 또는 305ohm 미만의 150이나 뭐 65ohm이나 뭐 한 32ohm이나 뭐 이런 헤드폰하고 같이 물려 들으시면 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음을 잘 제어하는 그런 컨트롤 능력과 고음의 해상도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애였어요. 오히려 이어폰하고도 잘 맞지만 전 이어폰보다 헤드폰하고 훨씬 더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해상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장점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품질, 오디오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요 금액대에 있는 덱 중에서 괜찮습니다. 이 금액대 10만원 앞뒤에 있는 애 중에서 상급에 들어갑니다. 최상급입니까? 아니요. 최상급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데 상급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절대로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래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볼륨 조절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지금 이렇게 USB 젠더가 나옵니다. 원래 USB-C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썬더볼트로 바꿀 수 있는 라이트닝, 썬더볼트 라이팅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젠더도 별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애였고요. 그리고 얘는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 찾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USB-C로 나왔기 때문에 라이트닝을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젠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거 외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얘는 단점이 딱히 없는, 호환성이 뭐 어떻습니까? 호환성 있는 거 다 연결해봤는데 다 오케이예요. 예, 다 오케이고 여기 제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해봤는데 다 됩니다. 그럼 뭐 다른 환경에서도 어떻습니까? 근데 다른 환경은 오히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 벌써 출시가 된 제품이고 다른 분들이 리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제품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두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공동 구매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 공동 구매 제품을 제가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빠르게 클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수량이 많지가 않다는 점. 첫 번째로는 지금 좀 전에 했던 요 덱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동구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0대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30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 템퍼텍의 소나타 M HD 같은 경우는 기존 가격이 한 11만 9천 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2만 원 저렴하게 9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지금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의 첫 장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30대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선택하시는 분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00옴 미만의 헤드폰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리뷰를 해드렸던 요 이어폰하고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해상도가 생각보다 상급으로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요 지금 USB-C에서 라이팅으로 변환해주는 요 젠더도 함께 구매 가능하십니다. 요 젠더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요 젠더까지 같이 구매를 하신다면 지금 12만 9천 원에서 10,000원 더 추가돼서 지금 10만 9천 원, 10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요 젠더는 10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광클릭하셔서 그냥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총 요건 10개밖에 없고 요 덱은 30개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으로 공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반도체 대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을 빨리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 이어폰입니다. 네, T-Force에서 나오던 UN-Lee 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게 기존 가격이 19만 9천 원이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판매되는 걸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15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얼마까지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제가 가져온 가격은 9만 9천 원이에요. 19만 9천 원을 9만 9천 원, 그냥 반토막 내었습니다. 그래서 9만 9천 원인데 70대 한정입니다. 70대 한정으로 9만 9천 원. 이러면 정말 가성비 좋은 겁니다. 가성비 좋은 게 아니라 9만 9천 원에서 요 정도 클래스 지금 구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만 9천 원에 이 정도 클래스 구하기 힘든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Force의 UN-Lee는 70대 한정으로 9만 9천 원에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두 제품에 대한 리뷰와 공동 구매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